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8월 CPI가 0.1%포인트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변동성이 더 높은 근원 CPI가 2년 내 최소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이 애매한 물가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에 투자자들은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유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역시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양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밀린 폭이 컸는데요. 우리 시장 어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과 테마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우선 예상치결 지수부터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에서 양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2% 하락하면서 2,531.5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0.08% 소폭 밀리면서 882.0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지켜보시죠. 자, 대장주 삼성전자 0.14% 소폭 상승하면서 7만 1,0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 디램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51% 하락,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하락폭이 더 큽니다. 1% 넘게 하락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00%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0.87% 소폭 더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포스코홀딩스 하락폭이 컸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시초부터 0.19%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가 어제 시장에서 노조 합의안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도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9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 SDI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아직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53%,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도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방향이 엇갈린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는 0.73%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제 80만 원 선까지 깨졌다가 지금 90만 원 선 다시 되찾는 모습입니다. 0.11%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셀스테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0.62% 하락, 포스코 DX는 어제 시장에서 11% 넘게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만 0.62% 또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59%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보합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2% 넘게 급등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SM 같은 경우에는 0.07% 그리고 알테오젠이 2.89%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봐야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바로 첫 번째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세코닉스입니다. 이 세코닉스는 광학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사실상 그 차량용 카메라 렌즈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변동폭이 좀 심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 모비스가 있고요. 또한 르노, 삼성 등이 좀 있고 여러 가지 그 해외 레퍼런스를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의 해외 자동차 쪽에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코닉스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따른 이슈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은 해외 쪽에 굉장히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그 모건 스탠리가 지분을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국내 기업들과 좀 다르게 해외 기업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동사가 그 엔비디아의 그 자율주행 카메라 개발에 대한 이력이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엔비디아에 따른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기가 미국 전기차 기업의 카메라 그 차량용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좀 맺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가 일시적으로 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 때 이제 물론 이제 업체는 테슬라로 좀 추정이 되지만은 정확하게 나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계약 자체가 수조 원에 좀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자율주행에 따른 부분들이 산업적인 부분들을 계속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전방 인식용 카메라의 경우 이미 그 엔비디아의 레퍼런스용 카메라를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메라 렌즈 및 그 모듈의 전방 산업인 자율주행 그리고 VR 쪽에 그 성장 산업의 핵심 기술을 좀 어느 정도 동사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실적적인 개선을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들 일부 굉장히 등락폭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 오토웨버든 최근에 그 퓨런티어든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케이스가 좀 많기는 한데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는 계속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그 9월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던 점을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적은 비중으로도 매수가 좀 가능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후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는 정부에서도 6대 산업 중에 미래차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는 단계 때는 이러한 이슈가 계속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는 계속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크닉스 역시 그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좀 흐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세코닉스는 좀 어느 정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일단 10,000원으로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좀 짧게 7,95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이제 테마가 일부 이제 붙은 종목들이 생겨났었는데 제가 그렇게 높은 그 고평가 주식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나가는 IBK 투자증권 그 수치를 보니까 세코닉스 24년 PER 상당히 낮네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일동제약입니다. 이 일동제약은 의약품 및 그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요 제품으로서는 그 아로나민이 있고 또한 위궤양 치료제 그리고 폐섬유증 치료제 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2분기 그 연결 영업 손실이 한 191억 원 정도 나왔고 이게 이제 전년 대비 적자가 지속이 계속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재무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운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도 경영쇄신에 관련된 그 경영쇄신에 따른 희망퇴직 위로금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기업이 그 물적 분할을 좀 진행을 했으면 그 기업 분할 안정 승인을 하면서 물적 분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 때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6일에는 이 기업이 그 먹는 당뇨약에 대해서 당뇨병 약에 대해서도 임상 일상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동제약 역시 이 부분을 좀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그 GLP에 대해서 GLP 다시 그 1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비만 당뇨약을 개발하는 제약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제약 바이오 기업들보다도 지금은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긴 하지만 9월부터 지금 그 하락폭에 대한 추세를 좀 어느 정도 우상향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으로서도 지금은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도 굉장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그 중국의 토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API에 대해서 베네디핀 염산염에 대한 수출을 하기로 좀 결정이 났다라는 소식을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토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그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해외에 1,500여 곳이 넘는 그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하기로 동사가 좀 결정이 났다 한다면은 이러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으로부터 굉장히 좀 수출이든 뭐든 수요가 굉장히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그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손절가는 18,500원입니다. 네. 네, 지금 가격 전략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코닉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인데요. 네, 두 가지 종목 모두 가격 전략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세코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를 10,000원으로 다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7,950원으로 좀 지정을 했고요. 일동제약의 경우에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개장 전에 담아보시고 한번 어떤 종목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 저희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종목 모두 저희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바로 직후에 개장 상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개장 직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개장 직후의 상황은 어떨지 다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보험주가 강했습니다. 규제 리스크 축소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보험주가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요. 또 자동차 대표주와 부품주 역시 또 들썩였었는데 그건 오늘의 일면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5G도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특히 이 정유주의 눈부신 활약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과 10대 그룹 총수들이 10월 중으로 한번 방문한다라는 의견 함께 보내지면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어제 시장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 직후의 지수 상황은 어떨지 또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초부터 강할지 함께 증시 후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붉게 타오르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0.36% 상승하면서 2,543.79포인트에서 출발하고요. 코스닥 역시 0.61%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887.53포인트 지나가면서 양 시장 기분 좋게 상승세에 출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거래 상위 종목들, 지금 어떤 종목들이 지금 상위로 노출되고 있는지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 많이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0.95%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장에서 3% 넘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래도 차츰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네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금 8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졸였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인버스가 출시하면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에코프로 오늘 시장에서 0.33% 상승하면서 90만 원 선 되찾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어제 11%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관련해서 5G, 이은 5G 첫 도입에 관련해서 철강 분야에서 이런 관련된 이슈, 좀 긍정적인 이슈도 함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의견 굉장히 많았고요.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는 2.36% 그래도 낙폭 좀 축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눈만 뜨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견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됐었었는데 어제는 3% 넘게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0.79% 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93%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어떤 종목들 검색 상위 종목군들의 이름을 올렸을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만나볼 텐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테마로 급등하면서 급등락을 좀 반복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이 SPG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로봇 관련주로 상승하면서 오늘 지금 4.54% 급등하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된 종목군으로 통신주가 어제 강하면서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이 SY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옴시티 수주와 관련해서 함께 움직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택 모듈과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시초부터 0.96%,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10월에 방문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종목군들, 로봇 관련된 종목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군들로 함께 테마를 이루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오늘 시초부터 2.44%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지금 검색 상위에 올랐는지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상황은 강건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나 지금 그 관심이 많나 이걸 좀 제가 좀 다시 좀 보겠는데요. 에코프로 오늘 0.67%로 올라갑니다. 최근에 뭐 100만 원 이상에서 이렇게 대장주로 호령을 하고 있다가 며칠 만에 10% 넘게 빠지니까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있죠. 이제 90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고 포스코홀딩스도 뭐 같이 밀렸으니까 같이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포스코 DX 많이 밀렸죠. 근데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에서 이제 그 왔다 갔다 지금 작용 반작용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SPG 그나마 감속기 업체인데 여기 돈이 된다고 그랬죠. 영업이익 마진이 5.5에서 6% 정도로 나오고 있는 회사고 매출액이 3천억 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 로봇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나마 하방에 조금 안정돼 있는 SPG를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에코프로 BM 그다음으로 1% 지금 올라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려간 거에 다시 기술적 반등이죠. 한미반도체 대주주가 이제 주식 산다고 하니까 조금 오르고 있죠. 3.77% 신성 델타테크 아직도 뭐 초전도체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가 봅니다. 뉴로메카 최근에 로봇주 아주 강했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다시 되튀는 그런 모습이네요. 5%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봤을 때는 말이에요. 중형주가 좀 많이 올라왔네요. 의료정밀이 고개를 내밀고 있고 기계 쪽, 유통 쪽 이렇게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를 팔고 있고 코스닥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더 많이 파네요. 381억 이렇게 많이 팔고 있고 코스피는 92억 이렇게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약간 이제 사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로 프로그램 좀 볼까요? 삼성전자 114억 파네요. 오늘은 SK하이닉스도 14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습니다만 우리 지수가 우리 그 IT가 먼저 선행하는 이런 느낌도 가끔씩 있거든요.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반 소장한테 좀 물어보기로 하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68억. 어제 뭐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반등이 오니까 약간 공매도를 먼저 쳤던 세력들도 조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에코프로비 아까 좀 1% 반등하나 싶었더니 다시 프로그램 매도 5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강보합, 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데드캣 바운스로 좀 나오나 했더니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33억 순 매도 나면서 보합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포스코 DX 좀 반등이 샜는데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를 한번 볼까요? 상위로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 제일 위에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16억.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1%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의 순매수 상위는 알테오젠. 아까 뭐 장 초반에 마이너스가 좀 깊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반등을 하네요. 프로그램으로 21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SM 9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83억 아까 팔고 있다 말씀드렸고 네이버 24억 두산 23억 0.6% 상승 반등이죠.
계속 며칠 밀렸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PG 아까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팔고 있네요. 45억 정도 팔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지 4.26% 이렇게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다시 0.44% 오늘 변동성이 조금 있네요. 자, 소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프로그램 쪽에서 이렇게 팔고 이거 뭐 코스피에서도 조금 약보합으로 지금 팔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실상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줘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좀 먼저 반영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업황 회복 기대감이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든 모든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역시 뭐 지금 뭐 최근에 그 지분을 좀 어느 정도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좀 크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지만은 곽동신 그 부회장이 그 매수를 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ARM에 대한 상장 그 이슈가 계속 좀 남아 있는데 이 ARM에 대해서도 지금 주당 공모가가 51달러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7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그 ARM에 대한 상장의 이슈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제 HBM3든 그런 양산이든 모든 그 삼성전자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도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봤을 때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도보다는 기존에 좀 한번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받았고 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이 동반해서 좀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뭐 하나 마이크론이든 그 관련된 기업이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하다가 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진 않고 이 점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3에 대한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고 업황 회복도 지금 조금씩 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말고 계속 좀 유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비유 좀 들어봤고요. 자, 로봇 쪽으로 좀 가볼까요? 오늘 보니까 말이죠. 뉴로메카 5.6%, SPG 4%, 레인보우 로보틱스 2%, 개인 검색 상위로 봤을 때 이 세 개 업체가 지금 다 이렇게 상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SPG 그나마 감속기 업체로 돈 좀 여긴 벌고 있다. 딴 데는 지금 영업 적자다. 그래서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이제 매출액 대비 주가 이렇게 봤을 때 PSR 200밖에 안 된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200배다. 200배도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SPG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증시구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로보틱스? 일단 먼저 SPG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레퍼런스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SPG가 진짜 실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그 차익 실현이 좀 대거 나오면서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은 오히려 SPG와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과 연계점이 굉장히 있고 또한 이제 뭐 반도체 무인화 그 공장에 대해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그 재차 지금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도 계속 좀 추가적인 상승폭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조정 때문에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또한 두산 로보틱스에 따른 그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갔기는 했지만은 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아직까지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IPO와
관련된 그 경쟁 부분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일시적으로는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은 뭐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해외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대기업들에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 또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이제 이게 협동 로봇과 산업 로봇의 차이는 사실상 좀 비교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 옆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화낙이라는 기업이 그 산업용 로봇으로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기업이 시가총액이 그 이틀 전에 확인을 했을 때 37조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아무리 높아봤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에서 4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봤을 때는 산업 로봇과 협동 로봇이긴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화낙의 한 3분의 1 정도만 따라가도 우리나라 성장세는 굉장히 로봇에 대한 성장세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해서 조정을 받고 재차 올라가지만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쪽은 이제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이 2차 전지 쪽으로 가보죠. 최근에 며칠 전에 인버스 ETF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와가지고 저희 이제 소개도 많이 했는데 에코프로가 어느덧 뭐 90만 원 깨졌다고 오늘 이제 반등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해야 될까요? 인버스 ETF를 가야 될까요? 에코프로를 더 사야 될까요? 어느 쪽입니까? 이게 진짜 제일 그 난감한 질문이긴 한데 네. 사실상 지금은 2차 전지 그 인버스 ETF의 경우에도 접근을 해보시기에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좋을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지금 하락폭을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의 자세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게 이제 에코프로인데 최근에 그 9월부터 조정이 좀 심했습니다. 조정이 심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부 좀 쇼커버링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대외적인 이슈나 뭐 여러 가지 그 ETF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바로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일단 좀 관망의 자세로 좀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면은 일단 80만 원 그 에코프로의 경우는 80만 원 중반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좀 편안하기보다는 좀 더 그 지켜보시면서 차분하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80만 원 중반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체결 지수가 사실 소폭 하락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바로 반전하면서 지금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 오늘 오전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여전히 좀 시장이 이제 혼조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아직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에 어떤 CPI 지수가 또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8월 대비해서
하면서 9월의 시장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종목별로 이제 좀 대응을 하시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지금 유동성 자체는 좀 나쁘지는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 매도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좀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테마주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이제 하반기 연말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적주들을 좀 모아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3, 4분기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자동차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종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AI 쪽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바이오 관련주들 역시 네,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상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바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면세 업종이라든지 이런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 업종 계속해서 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성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테마주 순환매가 돌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테마주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실적주를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3,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좋을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를 꼽아봤습니다. 저희 증시 8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AI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 역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연말이 될수록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죠. 관련주 역시도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 기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고요. 1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이투자증권은 9월 11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액화 천연가스 업스트림과 해상풍력 성장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48,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위는 한미반도체인데요. 최재주주 대량 매수세의 강세를 보였었고요. 3위는 KCC. 하나증권은 실리콘 사업 회복에 힘입어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위는 LG 디스플레이. 이 아이폰 15와 관련해서 4분기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다수고요. 5위는 DB손해보험. 저희 배당주의 매력 증시8에서 이야기 나눠봤었죠.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코스닥도 짚어보겠습니다. 1위는 포스코 DX. 어제 하락폭이 컸습니다. 철강 분야의 이음 5G를 첫 도입하면서 철강 분야에서 자동화 그리고 작업자 안전을 높이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면서 포스코 DX도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2위는 JYP 엔터테인먼트. 새로운 밴드가 탄생한다라고 합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10월에 컴백한다라고 하니까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3위는 원익 IPS 그리고 4위는 주성 엔지니어링. BNK 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미세 공정이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얇은 층의 막을 정밀하게 쌓을 수 있는 ALD 장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5위는 오이솔루션입니다.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폭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 등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1.93%, 2%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3%, LG 디스플레이가 4%, KCC가 5% 넘게 오르면서 개장 특징주 탑5가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떤 종목을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종목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죠. 그래서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의 여력은 저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OLED의 업황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전방 수요에 대한 부진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그 OLED 관련주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봐도 네, 좀 적자를 지속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충분히 내 기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회복
회복에 초점을 두고 보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이제 애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말에 이제 또 빅 이슈가 하나 있죠. 네, 아이폰 15가 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판매량이 거의 지금 아직은 예상치지만 역대 또 이제 최대 판매량을 또 기록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공급하고 있는 뭐 LG 디스플레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OLED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이제 중국에 굉장히 좀 밀렸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업황 체크를 계속해서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치 대비해서는 이제 주가 역시 좀 과대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금 구간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도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충분히 단기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탑5 종목 중에 LG 디스플레이를 꼽아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좀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죠. 오늘 급등을 했고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업황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기대감이 큽니다. 주요 고객사가 애플인데 또 올해 말에 아이폰 15 출시 빅 이벤트가 있죠.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확실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다만 업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그럼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실 텐데 포스코 DX 어제 좀 낙폭을 좀 오늘 축소시키면서 상승세 강합니다. 3.54% 상승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2.6% 강세 그리고 원익 IPS가 6%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3% 그리고 오이솔루션 5%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까요? 네, JYP 엔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던 종목인데 사실상 최근에 이제 MSCI도 편입이 되면서 이런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뭐 기업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은 조금 일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지금 상반기 때 좋았던 종목들이 하반기나 그리고 내년까지 쭉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상반기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보다 앞으로 가면서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YP 같은 경우에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월드 투어 횟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역시도 이렇게 되면 콘서트라든지 공연 횟수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부분의 엔터사들이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 역시도 이제 해외 쪽에 사업 확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또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판단해서 접근을 하시기보다 어디까지 하락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가격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조금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10만 원대까지는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JYP 엔터를 꼽아봤습니다. 해외 사업 확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엔터주가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전문가들이 좀 입을 모아서 하반기 기대해봐도 좋을 업종에 엔터가 항상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엔터주에서 탑픽은 어떤 종목을 한번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 저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제 종목 중에서 하나는 이제 좀 하이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제 엔터주들이 대부분의 이제 종목군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상반기도 그렇고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 실적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네, 위버스라는 이런 아티스트와 팬들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용 고객 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런 기대 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지만은 어떠한 성장 동력이 더욱더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하이브를 좀 최대 수혜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굉장히 좀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로 많은 분들께서 엔터주를 꼽아주셨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엔터주가 실적이 좋아서 하반기 기대 실적 역시도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만 성장 동력으로 생각했을 때는 탑픽을 하이브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준비해 볼게요. 자,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옥석 가리게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자, 오늘 은행주, 배당주 관련해서 은행, 배당, 보험 정말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한화생명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지금 시기에서는 사실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주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 중에서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좀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부채 할인율 상승에 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에 이제 고금리 시기에는 이 보험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할인율이 많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좀 과장되게 적용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들도 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재개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배당 부분이 사실 그렇게 좀 확실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순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배당 재개 가능성 또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3년간 이제 배당 실시를 좀 하지 않았던 그런 기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게 되면은 만약에 한 6%에서 7% 정도의 어떤 배당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근데 보험주의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짧게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사실 기대보다는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이제 기간 누적 순매수세가 한 200만 주가 또 넘어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기관들도 최근에 이틀 연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여전히 이제 원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디에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시장이 좋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방으로 많이 움직여주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제 특정 섹터에 이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꼭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생명 역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 2,86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2,850원 이하대에서 분할로 조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3,500원, 손절가는 2,3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테마주 장세에 지친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배당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보험주는 금융주 그리고 통신주와 함께 대표적인 배당주로 묶이고 있죠. 이 상반기 보험사들이 역대급 순이익을 거두면서 배당 기대감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3년 넘게 배당을 안 했어요. 한화생명이. 하나 손해보험 등도 많은 배당을 할 수 있을지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의 투자 포인트를 한 번 더 봤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화생명 지금 1.42% 상승하면서 2,8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850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시를 해봤고요. 목표가는 3,500원 단기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손절가는 2,300원 이하대로 잡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이 종목을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고려아연도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제3자 배당,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좀 참여를 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에 좀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주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무거워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쪽에 사업을 또 투자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니켈 재련소를 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이제 모멘텀이 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로 지금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보조금 수혜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건 고려아연이 뭐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기보다는 현대차에서 현재 이 IR에 대한 보조금 수혜를 받으려고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켈 공급량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 니켈을 공급해줄 이제 어떤 거래처를 이제 고려아연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고려아연 입장에서도 어떤 그런 니켈 재련소에 이제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게 됐을 때 공급처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금속 가격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했었죠. 그래서 주가 역시도 굉장히 등락폭이 좀 강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2차 전지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된다면 이런 실적 변동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새로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지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현재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누적 매수세가 한 11만 주를 벌써 돌파를 했고요. 지금 11거래일째 연속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으로 지금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54만 2천 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54만 4천 원 이하대에서 한번 분할로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65만 원대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단 10개예요. 어떤 게 10개냐면 분기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2000년 이후 올해 2분기까지 9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한국 기업의 숫자인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세계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연속 흑자 기록입니다. 고려아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관의 수급이 11거래를 연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고요. 해당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54만 2천 선입니다. 매수가는 54만 4천 선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6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9만 이하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자, 세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S오일입니다. 해당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위에 떠 있는 종목보다는 좀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S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가 폭등이라든지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 배럴당 90달러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제 마진 역시도 20달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또 이동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또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맞물리면서 앞으로 이제 정유 제품이나 원유에 대한 재고는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재고 감소는 결국엔 수요가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석유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석유 회사들이 이런 공급자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발발을 했을 때도 유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죠. 그때는 조금 일시적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상 지금 감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감축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구조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꽤나 이 유가 상승은 이제 좀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SO 같은 경우에 이런 이슈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런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워낙에 이제 매년 또 고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에도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6%에서 많게는 뭐 7%대까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까지 보기에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뭐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상황을 봤을 때도 기대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가격대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어떠한 차익 실현 부분들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따라가 마라 종목 S오일입니다. 정제 마진이 오르는 부분과 유가 상승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S오일인데요. 자,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게요. 네, 가격 전략은 현재 78,9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79,500원 이하대에서는 분할로 담아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95,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이하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일까지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미국의 CPI를 확인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기관 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세코닉스와 일동제약을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따라가 마라 시간에는 한화생명과 고려아연 그리고 S오일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또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